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릭 터나우 감독을 경질하고 후뱅 아모림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아모림은 스포르팅에 부임하자마자 팀의 19년 만에 우승에 기여하였으며 그가 5시즌간 스포르팅에 있으면서 포르투갈 리그 우승 2회, 리그컵 2회 등 여러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유망한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또한 아모림은 여러 선수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낸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페드로 포로, 마테우스 누네스, 누누 멘데스, 주앙 팔리냐, 마누엘 우가르테, 빅토르 요케레스 등의 많은 선수들이 그의 지도를 받아 뛰어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모림에게 접근하여 그를 선임하는 데 성공합니다. 맨유에 부임한 아모림이 그동안 사용했던 전술은 어땠을까요? 스포르팅 감독 시절의 아모림은 주로 3-4-3 형태의 전술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빌드업 시 3명의 센터백들과 2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3-2 형태로 후방 빌드업을 하지만 골키퍼 또한 빌드업에 참여하여 빌드업을 돕기도 합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강한 압박을 받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윙백 중 한 명이 직접 내려와 공을 받거나 공격수에게 바로 롱패스를 찔러주기도 합니다. 미드필더가 공을 받아 하프라인에 위치할 즈음 좌우 윙백들은 본격적으로 상대의 진영으로 넘어가 사이드로 넓게 벌려줍니다. 그와 동시에 2명의 윙어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중앙 지역의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시작합니다. 윙백들이 측면의 수비수를 끌어내기 때문에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수월해지며 공을 뺏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바로 5명의 전방 압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수비 상황에는 기본적으로 전방에 있는 3명의 공격수가 공을 가진 선수에게 우선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해 측면으로 빌드업을 강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측면으로 몰린 상대에게 중앙의 미드필더 2명과 해당 위치의 윙백 1명이 볼 탈출을 시도하여 그대로 역습을 나가는 전방 압박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3명의 공격수를 통한 1차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거나 낮은 공간에서 볼을 탈출당했을 경우 2명의 윙백은 빠르게 아래로 내려와 5백의 좁은 라인을 형성하며 윙어 또한 미드필더 근처로 내려와 4명으로 이루어진 라인을 형성해 최후방 5백 라인을 보조합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 1명은 최대한 전방에 위치하여 언제든 있을 역습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수비 방식의 재밌는 점은 수비 방식을 대인 방어에서 지역 방어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수들의 위치를 바꿔가며 공격과 수비에서 최대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아모림의 유연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모림 감독의 부임 오피셜 이후 많은 맨유 팬들의 관심사는 과연 이러한 전술을 맨유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백스리 전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아모림 감독이 꾸려나갈 맨유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골키퍼부터 한 칸씩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안드레 오나나입니다. 오나나는 단순히 선방과 빌드업에만 강점이 있는 골키퍼가 아니라 정말로 센터백 라인까지 올라와 빌드업을 도와주는 선수입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오나나가 선발 자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터백 라인입니다.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채택한 3-4-3 전술을 그대로 맨유에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왼쪽과 중앙은 각각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마타이스 더리흐트가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더리흐트와 마르티네스에 대해서는 오나나와 마찬가지로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맨유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2명의 주전 선발은 딱히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오른쪽 스토퍼에는 레니 요로가 어울려 보입니다. 요로는 오는 25일 12라운드 입스위치 타운전이 되어서야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기력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당장은 맥과이어나 린델로프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해보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요로가 이 자리에 주전으로 서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맨유는 측면 수비의 뎁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왼쪽 자원인 루크쇼와 말라시아는 지속적인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여 경기를 뛰는 것조차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모림이 어떤 형태로 왼쪽 수비를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왼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달롯이 왼쪽으로 출전하고 부상에서 복귀한다면 루크쇼와 말라시아가 서브 자원으로서 이를 받침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어떤 사유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 마즈라위가 고정적으로 나설 듯하고 공격 자원치고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안토니가 때때로 우측 풀백 자원으로 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백을 보조해줄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자리에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준 우가르테와 카세미르가 주로 배치되고 최종적으로 카세미르는 마이노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카세미르는 터나흐 감독의 경질 이후
반니스텔로이 임시 감독 체제에서 우가르테와 함께 선발 출전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터나우 감독이 본인에 대한 전술을 잘 짜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우가르테는 스포르팅에서 아모린 감독에게 뛰어난 선수로 거듭나도록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더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미드필더 성향이 강해 이 자리에서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는 더욱더 공격적인 롤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유에서 윙포워드로 분류되는 자원은 가르나초, 레시포드, 디알로, 안토니가 있고 추가적으로 브루노와 마운트 또한 이 자리에서 뛸 수 있습니다. 브루노와 마운트는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되지만 왜 굳이 윙어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냐면 아모림 체제에서의 윙어는 기본적으로 공격 시 하프 스페이스 안으로 좁혀 들어와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겸하며 상대 진영을 공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브루노가 오른쪽 윙어의 자리를 맡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 그동안 골머리를 앓던 맨유의 오른쪽 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브루노에게는 온전히 공격적인 롤을 부여해 공격에만 집중하게 하여 공격진의 파괴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간히 출전하여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디알로가 후보로 출전할 것 같습니다. 왼쪽 윙어 자리는 좋지 않은 의미로 고민이 많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레시포드가 선발로 가르나초가 후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모림 전술의 특성상 두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들어와 득점에 집중하도록 할 텐데 레시포드에게 남아있는 빠른 주력과 강한 킥력은 이를 수행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맨유의 윙어가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모린 감독의 가르침으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톱 자리에는 호일룬이 주전으로 지르크지가 서브 자원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트라이커에 대해서도 딱히 할 말은 없는 게 24-25 시즌 호일룬이 2골, 지르크지가 1골, 2개의 어시스트로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빈약한 골 결정력을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해지려면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맨유는 리그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터나우 감독마저 좋지 않게 떠나보내며 다시 새로운 감독을 찾아 선임한 지금이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린 감독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일 텐데 어쨌든 그는 맨유가 내민 손을 잡았고 이는 그에게 맨유를 변화시킬 자신감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달라질 맨유를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길 바라며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